이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데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서 잠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이제 몸을 이제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제 여자친구랑 성관계 할 사람을 모집을 한 거예요. 이제 초대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남자가 찾아왔고 이제 그 남자는 성관계를 하고 그 남자친구는 촬영도 하고. 일상 속 법률을 쳐다. 오웬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법률 오웬의 백서준 대표 변호사. 양동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장 대표님 혹시 이번에 그 BJ 성폭행 사건 알고 계신가요? 네.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고 또 사건 반장에도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연인들 사이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취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여친 제공이라고 부르죠. BJ한테 성폭행하는 거를 이제 허락하고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었죠. 방송을 빌미로 이제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BJ는 성폭행을 하고 남자친구는 거기를 이제 촬영까지 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데 다행히 이제 피해자분께서 정신을 차리고 둘을 추궁한 뒤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BJ와 남자친구 모두 이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도 이제 녹취록 이런 걸로 좀 서로 공모했던 정황이 나와서 같이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고 하거든요. 네, 다행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분께서 초기 대응을 잘 했고 또 증거를 잘 확보하셨고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신속하게 그 가해자들을 체포하고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보통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경우에 성범죄를 당하면 이 사건 피해자분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증거 확보에도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고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증거 보전이랑 증거 확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몸에 남아있는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샤워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을 하신 다음에 몸에 남아있는 DNA나 이런 증거들을 좀 채취를 하시고 그렇게 증거를 좀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처럼 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거나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경우에는 약간 기억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관계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전부터 술을 마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부터 그다음에 깨어났을 때 일까지 생각나는 거를 차분하게 기억을 잘 정리해서 더듬어서 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진술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진술이 여기서 흔들리고 뭐 기억이 뒤죽박죽이고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양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팁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술 먹고 일어나는 성범죄는 보통 모텔이나 아니면 가해자 혼자 살고 있는 원룸 이런 등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깨어났을 때 가해자들은 무슨 소리야, 너 나랑 술 먹기 전에 성관계 하기로 하고 같이 온 거잖아, 이렇게 본인을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일말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가해자의 말을 믿지 말고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모텔이나 가해자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CCTV를 복사를 하면 좋지만 요즘에는 또 그걸 복사해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함부로 복사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CCTV를 보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그러면 CCTV를 우리가 증거로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고 그 CCTV 속에서 본인이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 등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절차가 혼자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해바라기 센터 방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관계 정리 아니면 이런 증거 보존 같은 경우에 일단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실 거고 그러면 당장 이제 신고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사건 뉴스를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이랑 사실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데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서 잠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이제 몸을 이제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제 여자친구랑 성관계 할 사람을 모집을 한 거예요. 이제 초대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남자가 찾아왔고 이제 그 남자는 성관계를 하고 그 남자친구는
촬영도 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 사건이랑 좀 비슷했는데 죄질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분이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잘 하셔가지고 일단은 경찰 쪽에서는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아예 신청을 해서 결국 법원에서 발부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혐의도 남자친구는 준강간 교사, 그 다음에 카찰, 그리고 찾아온 남성은 준강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본인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네, 상황이 급박하시면 112 신고하시고, 만약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면 뭐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기 몸을 씻거나 입고 있었던 옷을 세탁하거나 가해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인스타 DM 등을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서 증거를 채취할 때까지 가능한 그대로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오엠법률사무소 찾아주시면 뭐 저희가 그런 증거 채취나 아니면 동행 지원 이런 것도 요청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성범죄 전담 그룹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분에 대한 확실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